아고 라디오의 손에 잡히는 바이오. 안녕하세요. 보건산업 관련 최신 동향과 주요 소식을 골라 읽어주는 손에 잡히는 바이오. 오늘은 제약바이오 시장과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 등 개발에 이목이 집중되면서 의약품이나 바이오 시장의 대중적인 관심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의약품 개발은 적게는 수년, 많게는 수십 년이 걸려 개발되고 개발된 의약품마저도 식약처 승인까지 받는 건 일부라고 하는데요. 역시 하나의 약이 세상에 나오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바이오 의약품의 관심도 높아지면서 의약품 연구 개발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약 바이오 시장과 투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올해 베스트 애널리스트 상도 수상하시고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키움증권의 허혜민 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키움증권 제약바이오 담당 허혜민 책임연구원입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위원님께 질문을 드릴 건데 우선 첫 번째로 제약 바이오 시장이 이전과는 매우 달라졌다는 말을 종종 듣거든요. 백신과 항체 의약품을 중심으로 이제 제약 바이오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현재 시장의 상황은 어떨까요? 네, 올해 화이자, 모더나,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이제 주요 백신 업체들 합산 매출액이 578억 달러 정도 예상이 되고요. 이런 코로나 백신에서만 새로운 시장이 굉장히 크게 창출했습니다. 이게 578억 달러가 거의 70조 가까이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시장이 갑자기 크게 저희가 메가 블록버스터라고 하면은 1년에 10조 이상 팔면 메가 블록버스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네. 단번에 70조 가까이 열리게 된 시장이고요. 백신을 제외하고 항체만 해도 지금 리제너론, 릴리, GSK 비어, 길리어드의 렘데시비르 요런 것들을 합산을 해도 11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14조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항체 쪽만 보면 렘데시비르를 제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렘데시비르를 제외해도 7.5 빌리언 달러 한 9조 정도 시장이 갑자기 형성이 됐고요. 이런 그 코로나19로 인한 새로 생긴 시장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올해 21년에 전문의약품 시장 규모가 보통 저희가 한 산업 시장이 5에서 6% 정도 연평균 성장을 하는데 올해에는 1조 310억 달러 그러니까 전년 대비 14% 정도 성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시 평년의 연평균 수준으로 돌아와서 6.4%씩 계속 성장을 할 걸로 예측이 되고 그렇게 되면 2026년에는 1조 4,080억 달러 정도가 전망이 됩니다. 특히나 이 안에서 바이오가 좀 이제 사람들이 투자자분들이 많이 성숙했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전히 바이오 의약품의 비중이 작년에 30% 정도에서 2026년 37%로 계속 높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은 지속 성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말씀을 들어보니 이쪽 시장이 순식간에 이렇게 팽창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제 제약 바이오 시장은 임상 현황이나 이런 결과가 이 산업 특징상 시장에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이 결과들로 인해서 섹터의 신뢰도가 많이 이제 실망감으로 바뀌기도 했고 기대감으로 바뀌기도 했는데요. 특히나 최근에 3상 결과에 따른 시장의 반응들이 시장 그 섹터에 대한 실망감으로 많이 반영이 됐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음. 예전에 이제 신라젠 케이스나 헬릭스미스, HLB, 메지온, 티슈진 물론 이제 회사마다 각자 다른 이슈들이 있고 여기서 메지온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재도전을 하는 그런 업체들도 생겼는데요. 일단 그 3상 업체들이 데이터를 발표를 했었을 때 그
주평가 지표라고 하죠. 저희가 그 임상을 성공하기 위해서 주평가 지표를 달성하지 못한 회사들 평균을 구해 보니까 당일 그리고 그 발표 날 시가총액이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58% 정도 하락을 하더라고요. 이게 그 실망감들이 이제 그대로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3상에서 줄줄이 이제 실패를 하거나 좋은 성과를 이제 거두지 못하면서 시장에서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은 이제는 3상에 진입하는 것을 좀 리스키하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3상 자체도 일단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바이오텍 입장에서는 100억, 200억도 한두 푼이 아닌데 그렇죠. 3상 하게 되면 보통 1000억대 들어가야 되고 매출을 내지 않다 보니까 이 그 공동 연구하는 개발사나 기술 이전한 판매 파트너사가 없으면 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규모로 자금 조달을 했는데 임상에 실패할 경우에는 다시 신뢰를 좀 회복하기가 어려운 그런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3상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지금은 조금 조심해서 보는 편이고요. 다만 그 성공 케이스들도 좀 있습니다. 최근에 셀트리온의 레키로나라든지 이거는 좀 특수 상황이었긴 한데 레키로나도 3상에 통과해서 유럽의 긴급 사용 승인까지 이제 받아냈고요. 이 향후에 이제 내년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유한과 오스코텍의 레이저티닙이라든지 이런 그 신약에서의 성공 사례가 나온다라고 하면 분위기는 또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내년에 나오는 거는 3상을 하고 나서 FDA 승인이 아니고 유한 오스코텍의 레이저티닙은 이제 병용으로 내년에는 FDA 승인이고요. 3상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아마 이제 몇 년 후에는 3상 데이터 나와서 그걸 바탕으로 신약 승인 신청 넣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말씀대로 굉장히 희망적인 전망이 내년에는 펼쳐질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최근에는 시장에서 어떤 기술에 대해 좀 관심을 보이고 있을까요? 시장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아무래도 올해는 mRNA 쪽이 가장 핫했었죠. 갑자기 이렇게 시장이 커질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는데 FDA나 이제 각국에서 허가를 내주면서 mRNA에 대한 그런 그 규제 가이드라인도 새롭게 생기게 되면서 mRNA 시장이 개화가 됐습니다. 이 그 중국 업체들이 이제 발빠르게 뛰어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세포 치료제 쪽도 관심들이 많은데 최근에 NK 세포 치료제나 카인K 그리고 유전자 가위나 RNA I 치료제 쪽 이런 이제 세포 유전자 치료제 쪽도 계속해서 연구 개발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그 공급 단계에서 이걸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공급사들은 이런 그 시장이 확대될 거라고 예상이 되면 미리 그 캐파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지금 카텔란타라든지 특히 국내에서는 이제 SK 팜테코가 적극적으로 이런 그 세포 유전자 CMO 공장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얼마 전에 말씀 주신 내용은 기사로도 저도 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약 바이오 시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선진국형 제약 바이오 투자 접근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상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준비한 아고라디오의 손에 잡히는 바이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